네, 안녕하십니까.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분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분계 연습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제 교재에 있는 요 분계 연습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분계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요. 그리고 문제들 자체가 최근 문제들로만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놓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시험 경향에는 확실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장회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요 분계 자료만은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끝장회계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일단 이 분계 자료만을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같이 분계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 이제 요거는 전범위, 전산회계 2급 전범위를 강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교재를 사신 후에 구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1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직원에게 회사에서 급여,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하는 분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6번 보세요. 영업사원의 급여라는 말 체크하시고요. 180만원을 지급하면서 우선 여기까지 바로 차변의 급여라는 것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요. 두 번째, 소득세 10만원과 그 다음에 보험료 6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자, 이렇게 차감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을 보통 받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세금 떼고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뭐 4대 보험 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걸 떼는 거죠. 자, 근데 분계는요, 철저하게 회사 입장,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분계 서류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뗀 후에 회사가 받아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회계에서는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금. 그리고 금액은 10만원과 6만원이 합쳐진 16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직원에게 보내줬다. 그러니까 3번은 이렇게 보통예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응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어떤 식이냐면 밑에 17번처럼 그림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림 나온다고 해서 그림부터 보지는 마시고요. 문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매사원의 급여라는 말 보이시죠?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급여라는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표를 보십시오. 자, 우선 표에서 보실 부분은 아래쪽에 급여 합계 금액이 250만원이라는 거, 요걸 확인하셨으면 차변에 급여 25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세부터 여러가지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요것들의 합이 바로 여기 있는 20만 5천원이 되겠죠. 요거를 떼고 준다 라고 했죠.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금으로 대변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밑에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통예금으로 준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보통예금 229만 5천원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고, 분계는 항상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옆에 보시면은 뭐 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까 판이라고 적혀 있었죠. 요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요 프로그램 상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6번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3번 하시고 차변, 급여부터 넣겠습니다. 급여. 자, 보시면 급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계정이 좀 많기 때문에 뭐 퇴직급여라는 것도 있는데 퇴직급여는 일단 아니죠. 자, 급여가 500번대 급여, 600번대 급여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참고해 보세요. 판매관리비라고 적혀있는 요 급여 있죠. 이건 800번대거든요. 얘가 우리 문제 위에서 말하는 판자가 적혀있는 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비용 계정들은요, 이렇게 비용 계정들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앞에 코드 번호 다 다르잖아요.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줬다? 그럼 회사 직원들을 뭐 관리하는 차원이겠죠?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란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말을 합쳐서 판매관리비라 부르고 줄여서는 판관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판관비는 판자죠. 앞에 800번대 800번 800번 8판 8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네, 코드 번호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180만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대변 예수금 넣겠습니다. 예수금 넣고요. 금액은 16만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입력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뭐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분계가 다 연습이 끝나시면 이렇게 다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야지 좀 넣는 게, 입력하는 게 적응이 되실 거거든요. 자, 18번도 보겠습니다. 자, 영업사원 박혜정의 급여. 네, 급여라는 말 나왔죠. 두 번째 140을 지급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분계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차감을 하다.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낸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밑에 이제 표를 또 보시면 되겠죠. 급여 보이실 거고 140만원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위에서도 있었고 아래쪽도 있으니까 이미 분계가 끝난 부분. 두 번째 세금 부분을 볼까요? 세금은 요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합쳐보면 여기 있는 930만원이 되겠죠. 93,000원이 되겠죠. 얘가 바로 예수금으로 처리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급총액 보이시죠? 요 부분, 이게 바로 보통예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10월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급여라는 계정, 보통예금이란 계정 두 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세요. 표의 형식이 조금씩 다르게 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볼 건지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급여 총액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분계를 1차적으로 급여 53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합쳐진 게 얘잖아요. 53만 5천원. 그게 바로 예수금 53만 5천원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감하여 지급한 금액이 바로 뭐냐면 보통예금으로 지급된 거겠죠. 여기도 보통예금으로 돼 있죠. 요 금액은 이렇게 48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20번은 방금까지 했던 게 스탠다드한 문제라면, 급여와 관련된 스탠다드한 문제라면 20번은요. 자,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직원급여를 요런 말이 하나 나오죠. 자, 요거는요 제가 참고 목적으로 지난달 분계를 한번 위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급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난달에 분계를 적어 볼게요. 자, 지난달 분계는 차변에 급여라고 적었을 거고요.
그리고 1800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이란 말은 돈을 못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돈을 줬으면은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뭐 이런 게 나왔었겠지만 전혀 아무런 것도 못 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무조건 발생을 시켜버려야 돼요. 돈을 줬든 못 줬든 간에. 그래서 이제 급여 발생을 시켰고 대변에다가는 돈 못 줬다라는 뜻으로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적었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저번 달 거를 이제 이번 달에 지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비용을요.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비용을 차변으로 이렇게 제거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차변으로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를 시킵니다. 첫 번째 미지급 비용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자, 근로소득세 등 120을 원천징수하다는 표현 보이시죠? 원천징수란 말도 세금을 미리 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뗐으니까 예수금 대변 2번 예수금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12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라 되어 있죠. 얘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 순서랑 다르게 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답안은 그 코드 번호가 보시다시피 빠른 코드 번호가 무조건 위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우리는 그냥 분개하는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매겨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볼게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원과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런 말이 적혀있네요. 우선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원 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번 보시면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예, 클로바 이거 스피커인데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헛소리 하네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바예요. 꺼져. 네,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소득세가 있었다, 건강보험료가 있었다. 요거는 예전에 이런 분개를 했었던 거예요. 급여, 그 다음에 예수금, 그리고 뭐 보통 예금 같은 걸로 돈을 줬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확하게 20만원을만 제시하죠. 그럼 이때 20만원이라고 이렇게 분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 예수금 부분 있죠. 요거 세금을 내가 회사가 미리 받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이제 납부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납부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다시 읽을게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원과 얘가 바로 예전에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대변에 있는 20만원입니다. 요거를 이제 납부했다 하는 거거든요. 밑에 납부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차변에 예수금 20만원을 먼저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예전에 내가 받아놓은 걸 제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두 번째,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보이시죠? 10만원을. 요거는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론 문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두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반반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근로자가 반 부담하고 그 다음 회사가 반 부담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부담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월급 줄 때 그 부담분을 떼고 그냥 제외하고 월급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그런 식으로 자기 부담분을 부담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추가로 회사가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부담분을. 그거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또 21번 네, 풀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급여 관련된 지금까지 나왔던 대표적인 유형들 다 해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2번부터 25번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6번까지는 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22번 할게요. 최효순 과장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냐면 일단 우리 직원 최효순이라는 과장이에요. 출장을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가면 얼마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일단 50만원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 그리고 네가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 받아와. 그 다음에 복귀를 딱 하게 되면 그거 정산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키워드 현금 나왔고 출장비를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다란 말 나왔습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요런 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지급금 급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차변 계정입니다. 이렇게 출장 전에 하는 분계입니다. 이게 바로 출장 전에 하는 분계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일단 입력을 좀 해볼게요. 출장 전에 최효순 과장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10월 3일이고요. 지금 7월 10일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오타입니다. 요거 보지 마세요. 이 문제의 날짜는 10월 3일이 맞습니다. 자, 10월 3일 그 다음에 가지급금 차변 가지급금 넣으시고 보통은요 가지급금에도 최호순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최호순 있나? 없네.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시험은 일단 넣으라 하면 넣고 넣으란 말 없으면 그냥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지급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사실 일단은. 근데 혹시나 한 번씩 문제를 보다 보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씩 문제를 보다 보면 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지금 22번 하고 있거든요. 22번 그 출장 가기 전에 하는 분계를 일단 분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넣냐 안 넣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래처를 넣냐 안 넣냐인데 보통은 이렇게 그 직원 이름으로 거래처 이름을 넣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넣으라고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만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50만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입니다. 현금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걸 넣은 상태에서 이제 출장 전이 22번이었다면 자, 출장 후를 한번 볼게요. 출장 후에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자,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10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서 자, 이 말은요 50만원에 대해서 이미 10월 3일 날 분계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분계는 우리 위에 22번에서 했던 저 분계와 같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하고 있죠. 자, 우선 보실 거는 이 사람은 항공료로 24만원 썼고 택시요금 5만원 숙박비 2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 보시면 총 49만원이 나옵니다. 총 49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예전에 10월 3일날 요런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과 같은 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왔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거는 가지급금부터 대변에 적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영수증 가져와봐.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49만원을 썼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예전에는 니한테 50만원 줬잖아. 그럼 만원 남겨왔겠네. 가져와. 그래서 현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 10,000원이 증가했다 라는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라고 하면서 사실은 금액을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액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직접 10월 3일 일반 전표 여신 다음에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조회 정도도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24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무부 최호순 과장이 10월 3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대변에는 돈을 줬겠죠.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정산하다 라고 하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숙박비부터 해서 항공료 택시요금 다 합쳐보니까 총 55만원 나오네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지급금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회사에서 50만원을 우선 줬어요. 그리고 쓰고 오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합시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는 대변에 1번 가지급금부터 적으세요. 예전에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은 거를 우선 제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총 55만원 썼죠.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55만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요 의미가 뭐냐. 난 50만원을 줬어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5만원을 더 쓰고 왔죠. 그래 놓고 정산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5만원을 이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는 뜻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5만원을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24번 문제는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요 23번 문제와 비교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현금이 23번은 차변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4번은 대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직원이 출장 갔다가 더 쓰고 올 수도 있고 덜 쓰고 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번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강유빈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서류를 35만원 정산을 한다. 잔액은 현금으로. 자, 이 문제가 좀 대표적인 그런 문제네요. 보시다시피 12월 5일이란 날짜는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를 내가 지급했었는지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12월 5일 한번 볼게요. 12월 5일 들어가 봅시다. 12월 5일 보시면은 여기 가지급금 강유빈 보이시죠? 강유빈 금액은 50만원 확인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만원을 일반 전표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 날짜로 가셔서요. 그러면은 여기다 적으십시오. 50만원이었다. 가지급금이. 그러면 이제 출장에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차변에 적혀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 거래처 입력 생략해야 했으니까 여기 거래처는 안 적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사용한 여비교통비가 3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비교통비 35만원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50만원을 줬지만 35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회사에 돌려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추가가 된다, 증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6번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출장용 보이시죠? 금액은 따로 안 적혀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충전 금액이 이렇게 5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 여비교통비 적어주시면 되겠죠. 출장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뭐랄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분계가 계속 나올 거예요. 분계는 2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당사는 이 말은 우리 회사는 이란 뜻이죠. 9월 16일부터 창고를 임차하였다. 월 임차료는 300만원이나 5월 임차료는 300만원이나 9월분 임차료 상당액은
지금 날짜가 16일부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딱 반개월이잖아요. 반개월. 그죠? 그러다 보니까 9월분 임차료 해당액 보시다시피 월 임차료의 50%만 지급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16일부터 썼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죠. 그럼 300만원의 반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하시고 150만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거 입력해 볼게요. 날짜가 9월 10일이죠. 날짜는 9월 10일. 자, 이거 지우고 날짜는 9월 10일. 자, 분계 갑니다. 임차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쓸 거냐는 거죠. 뭐 우리 시험에서는 2급에서는 그냥 다 800번대 판관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 현금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볼까요? 자, 뭔가 그림이 엄청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김길동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람은 건물주고요. 건물을 임차하고 내가 이제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난 월세 들어간 사람이죠. 임차하고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보증금 전액과 그 다음에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돈이 나갑니다. 첫 번째 임차 보증금이 나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요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얼마냐 하면 요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월세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요 두 가지 정보만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분개해 보겠습니다. 분개, 차변. 자, 여기 보면 차변, 임차보증금 보이시죠? 임차보증금. 그리고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 두 번째, 임차료. 금액 확인되셨죠? 세 번째,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번 할게요. 자, 보세요.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세라는 말이 들어가면 세금과 공과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것도 세자가 들어가지만 문제는 사장님 때문에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했었어요. 사장님 때문에 쓴 거래는 어떤 계정을 쓰느냐? 인출금 쓰죠. 인출금 6만원. 그리고 이거 둘 다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세 번째 현금 16만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쓰세요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죠. 그럼 확실하게 인출금으로 쓰면 되는 거죠. 말 없더라도 인출금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서 단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하면서 다른 계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인출금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세요. 무조건 문제에서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래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출제자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맞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할게요. 영업부 업무용 화물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세자잖아요. 세 6만원과 1번 보험료 60만원을 2번 보험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보통예금 보이시죠? 3번입니다. 66만원 두 개 합친 금액이죠. 요런 거는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분개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주요 토픽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급여 관련된 게 좀 주요 토픽이고요. 두 번째로는 출장비와 관련된 게 또 주요 토픽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용에 발생한 차변, 수익에 발생한 대변만 잘 기억하시면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상품을 퀵 서비스 이용하여 발생. 요거는 운반비. 현금을 지급하다. 현금. 금액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찾을 수가 있겠죠. 뭐 별거 없어요. 차변 운반비, 대변, 현금. 뭐 그렇습니다. 별 뭐 없죠. 자, 이제 드디어 분개는 일단 끝났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가 헷갈린다. 잠깐만요. 구분하는 법은 조금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뒤에 세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세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료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글자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셔가지고 계정 과목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자동차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 원인이잖아요. 자동차를 내가 샀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 거. 그게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샀고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내는 보험료. 그게 보험료.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약간 뭐 아프리카 방송의 묘미 중에 하나라서 괜찮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래저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볼까요? 채팅이 좀 보이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자, 이제 32번을 해볼게요. 32번. 일단 분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유 중인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고 1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우선은요, 요거부터 하셔도 돼요. 보통예금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1번 보통예금. 금액은 이제 150이죠. 150. 그리고 지금 왜 돈이 들어왔는지 이유를 말해주죠.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계정 과목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수익. 이게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안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실 때는 위에 문제 문장부터 읽으십시오. 그걸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없는 정보가 있으면 밑에 있는 뭐 그림이나 그런 거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분개죠 이거. 분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분개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책에 보시면, 자, 우리 교재를 들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는데, 책에 보시면 136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자, 교재의 136페이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네. 136페이지 일반 전표 정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개의 문제는 앞에 있는 분개를 그냥 분개 다 하고 입력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전표 정정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날짜에 입력되어 있는 분개가 있어요. 그 분개를 딱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고 틀린 부분을 고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밑에 답을 다 달아놨어요.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요 답을 달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70회 데이터가 깔려 있으니까 70회로 해보게 볼게요. 자, 여기 70회 보이시죠?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70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죠. 11월 5일.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표를 열어서 일반 전표를 여신 다음에 11월 5일로 가십시오. 일단 지금 정정 문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지금 화면처럼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돼 있고 금액은 10만원, 10만원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봅니다.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돼 있죠. 아니라. 자, 분계 한번 보세요. 차변에 상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운반비다 이라면서 상품 처리하자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품을 매출할 때 생긴 운반비야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분계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지금 요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차변의 상품으로 하시면 되지만 매출할 때 발생한 운반비는 계정 과목 자체가 운반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 제일 밑에 거 하세요. 판관비. 이거 이렇게 고치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답을 달아놨잖아요. 수정 전에는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네가 수정 후 분반비 이렇게 고치면 돼. 요런 말이에요. 그게 답을 일부러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1월 5일에 들어가면 수정 전이 있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딱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운반비를 고쳐줬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요건 제가 따로 풀이 다 안 해드릴 거예요. 그냥 직접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특히 분계하실 줄 아시면 누구든지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70-1번 했고 그 다음에 70-2번까지는 제가 일단 같이 해볼게요. 자, 70-2번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날짜 보세요.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그러면 전표를 여시고 일단은 11월 10일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11월 10일 이렇게 됐죠? 그럼 보시다시피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현금이라고 들어있어요.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통신비로 위에 보세요. 통신비로 계상한 7만원을 확인해보니까 통신비가 아니라 본사 영업부의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영업부 건물의 재산세로 확인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한 결과 하나 자세히 보니까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재산세 세자 보이시죠? 로 확인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보세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통신비를 지우십시오. 그냥 F5번 누르시면 됩니다. 지우시는 법 F5번 누르세요. 그러면 라인 삭제가 되고요. 대변은 두시면 돼요. 밑에다가 차변 넣으시면 되니까 차변 하시고요.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이 수도광열비입니다. 여러분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은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입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우리는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4만원으로 입력하시고요. 됐죠? 두 번째 재산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800번대 3만원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정정 문제는 보통 뭘 고치라고 하냐면 보통은 계정 과목을 많이 고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금액 같은 게 틀렸으니까 고치라 할 경우도 있고 혹은 두 번 입력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입력 안 되어 있으니까 입력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반 전표 정정 문제는 방금 알려드린 요령대로 이렇게 다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65-특별 2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서 하면 분계만 일단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분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뭐 계속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 치실 때까지 분계는 계속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적어도 50점은 획득이 되실 거예요. 시험 큰 점수 중에서. 왜냐면 입력도 분계요. 그 다음에 지금 전표 수정하는 것도 정정하는 것도 분계. 나중에 또 배울 결산도 결산 분계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조회도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2급 조회 딱 제가 알려드리는 그 요령대로만 하시면 거의 다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런 부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론 부분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당좌자산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분계를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분계를 단순하게 하셨죠? 구구단 외우듯이. 근데 이제 이론을 배우다 보면요, 그 분계가 왜 그렇게 분계가 되었었는지가 조금씩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막혀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뚫릴 거니까 그런 거 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고 끝까지 포기만 하시지 않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